지난 3년 동안 무려 2,400% 넘게 오른 주식이 있습니다. 2,400%요? 네. 이 정도면 뭐 잔치는 끝났다고 생각할 법도 한데 월스트리트의 한 분석가가 아니다, 이건 이제 시작이다 라고 선언한다면 어떨까요? 아, 귀가 솔깃해지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월가에서는 사실 아직도 의견이 좀 분분하잖아요, 이 기업에 대해서. 네, 그렇죠. 그런데 시티의 한 분석가가 갑자기 낙관론자로 돌아섰단 말이죠. AI 슈터 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정말 오고 있는지, 그 파도의 중심에 팔란티어가 설 수 있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그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그렇죠. 이미 엄청난 기대를 받으면서 주가가 하늘 높이 솟아 있는 기술 기업을 향해서 앞으로 성장세가 더 가팔라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건 사실 보통 담용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런 주장이 나왔을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실적이 좋아지는 것 그 이상으로 시장이 아직 알아채지 못한 어떤 근본적인, 그러니까 구조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그 이야기의 첫 장을 한번 열어보죠. 시티의 분석과 타일러 레드키가 팔란티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낙관적, 그러니까 bullish로 확 올린 게 사건의 발단이었어요. 네. 월가에서 팔란티어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론이 우세하다는 걸 감안하면 이건 꽤나 이례적인 움직임이죠. 그렇죠. 심지어 목표 주가도 그냥 조금 올린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현재 179달러 수준에서 거의 30% 가까이 더 오를 수 있는 235달러로 제시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분석가의 논리가 빛을 발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좋아 보인다, 이 정도의 의견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주식은 2027년, 그러니까 3년 뒤 예상 매출의 68배에 달하는 가치로 지금 평가받고 있어요. 잠시만요. 2027년 예상 매출의 68배요. 네, 68배입니다. 이건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숫자인데요. 아무리 AI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근사하게 들려도 이런 수준의 가치 평가를 정당화할 만한 역사적인 사례가 있긴 한가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이 분석이 정말 흥미로운 이유예요. 아하, 분석가도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론으로 돌아섰다는 건 지금 시장이 사용하는 미래 매출이라는 잣대로는 측정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성장 엔진이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엔진의 이름이 바로? 바로 AI 슈퍼사이클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비현실적인 가치를 정당화시켜 줄 거라는 AI 슈퍼사이클, 그 실체가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첫 번째 동력은 상업 부문,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 쪽에서 나온다고 하던데요. 네, 핵심은 기업들의 AI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태도가 바뀐다. 네, 이전까지 AI는 그냥 있으면 좋은 것, 업무 효율을 약간 높여주는 것, 이 정도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없으면 뒤처지는 것, 사업의 본질을 바꾸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아하, 특히 주목해야 할 개념이 바로 에이전트 AI, 영어로는 에이전틱 AI입니다. 에이전트 AI,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자율권을 가진 AI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 비서요? 네. 기존의 AI가 가장 저렴한 부산행 항공편 찾아줘라고 하면 목록을 쭉 보여주는 수준이었다면 이 에이전트 AI는 다음 주 화요일 부산 출장 계획 좀 짜줘. 오전 10시 미팅에 늦지 않게 최적의 항공편이랑 숙소 그리고 이동 경로까지 전부 예약하고 일정표로 보고해. 이런 복합적인 명령을 와, 스스로 이해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실행까지 마치는 거죠. 사용자는 그냥 최종 결과만 보고받으면 됩니다. 와,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저만 해도 지난주에 가족여행 계획 짜느라 주말 반나절을 썼거든요. 항공권 사이트, 호텔 사이트, 렌터카까지 다 따로 보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AI한테 4인 가족 3박 4일 제주도 여행 예산 200만 원에 맞춰서 최저간으로 짜고 예약까지 해줘 라고 말하고 이게 10분 만에 끝난다. 이건 정말 혁신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오죽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물류회사의 담당자가 에이전트 AI에게 이렇게 지시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태풍 때문에 남부 지역 배송에 차질이 생겼으니 가장 손실이 적은 대안 경로를 실시간으로 찾아내서 모든 배송 트럭에 즉시 업데이트하고 관련 고객들한테는 지연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세상에. 이건 비용 절감을 넘어서요. 비즈니스의 위기 대응 능력 자체를 바꾸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기업들이 왜 AI 예산을 폭발적으로 늘리려 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근데 이런 기대감이 그냥 상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의 실제 숫자를 보면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 같거든요. 숫자가 증명하고 있죠. 3분기 미국 상업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63%나 급증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분석가가 2026년에는 이 성장률이 70%에서 80%까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보통 기업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은 둔화되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걸까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비상식적인 가속도를 설명하는 열쇠가 바로 미국 상업부문의 잔여 계약 가치, 그러니까 Remaining Deal Value라는 지표에 숨어 있습니다. 잔여 계약 가치요? 네, 이 용어가 좀 딱딱하게 들리지만 비유를 들면 아주 간단해요. 잘 나가는 베이커리가 내년까지 웨딩 케이크 주문을 이미 1000개나 받아놓은 상태와 같습니다. 아하, 아직 돈은 계산기에 찍히지 않았지만 그 매출은 거의 확정된 미래인 셈이죠. 팔렌티어리의 이 잔여 대약 가치가 최근 계속해서 세 자릿수, 즉 10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 구원해야 할 케이크 주문이 창고에 계속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매출 성장세는 쌓여있는 주문의 일부에 불과하고 앞으로는 더 강력한 매출이 발생할 거라는 매우 신뢰도 높은 신호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미래 상업적 확장의 대리 지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여 계약 가치는 미래 실적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거군요. 그 예고편이 계속해서 더 화려해지고 있으니 본편은 기대를 뛰어넘을 거라는 거고요. 네, 바로 그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에이전트 AI라는 비전, 이론적으로는 정말 멋지지만 이걸 모든 기업에 맞게 실제로 구현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닐까요? 물론이죠. 베이커리가 주문은 많이 받았는데 제빵사가 부족하거나 오븐이 고장나서 케이크를 제때 못 만들어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실행 단계에서 병목 현상을 겪을 위험은 없나요? 그 점이 바로 이런 낙관론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자 아킬레스건입니다. 비전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죠. 그렇죠. 모든 기업은 각자 다른 시스템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걸 팔란티어의 플랫폼과 통합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뽑아내도록 만드는 과정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만약 팔란티어가 고객사들의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엔지니어와 컨설턴트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기술 적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이 AI 슈퍼사이클이라는 가설은 신기루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성장의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 그 높은 가치 평가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겠군요. 바로 그 위험이 상존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상업 부문은 에이전트 AI라는 거대한 잠재력과 실행의 어려움이라는 명확한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군요. 자, 그럼 이야기의 다른 한 축으로 넘어가 보죠. 팔란티어의 근본은 원래 정부 사업이었잖아요. 네, 시작은 그랬죠. 상업 부문이 이렇게 뜨거운데 그쪽은 그냥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도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나요? 전혀 다른, 하지만 마찬가지로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변화라는 순풍이죠. 지정학적 변화요? 네.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서유럽 정부들 사이에서 기술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새로운 긴급성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긴급성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죠? 예전부터 정부가 기술 현대화를 외치긴 했잖아요. 그 긴급성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거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었다면 지금은 국가 안보와 생존이 걸린 문제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이버 위협이 일상화되면서 낡은 아날로그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국가를 지킬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토와 유럽연합이 회원국들에게 국방비를 GDP의 2% 이상으로 증액하라고 강하게 압박하는 것도 기름을 붓고 있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더 좋은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봐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걸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의 예산이 구조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죠. 구조적인 상향 조정이요? 네, 실제로 다른 대형 방산업체들의 최근 발언을 종합해봐도 내구성이 강한 단연간의 재무장 사이클이 시작되었다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아, 다른 곳들도요? 그렇습니다. 수년간 쌓여있던 국방 관련 수주 잔고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과 집행 단계로 넘어가면서 팔란티어의 국제정보 부문 매출도 앞으로 몇 년간 꾸준히 가속화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정리해보면 한쪽에서는 에이전트 AI라는 아주 미래적인 기술이 상업 부문의 성장을 이끌고 있고 그렇죠. 다른 한쪽에서는 지정학적 긴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고전적인 문제가 정부 부문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거군요. 마치 완전히 다른 두 개 회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아, 이 두 개의 강력하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엔진이 우연히 지금 이 시점에 동시에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기업들의 생산성 혁명에 대한 열망을 연료로 쓰고 다른 하나는 국가들의 안보 불안감을 연료로 쓰죠. 와우. 이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합쳐지면서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바로 분석가가 말하는 AI 슈퍼사이클의 본질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처음 우리가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이 주장은 단순히 회사가 성장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이미 시장의 기대를 한몸 받아 비현실적으로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장의 가속도는 그 기대마저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데 모든 것을 거는 예측이죠. 네.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답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논의한 상업 부문의 AI 혁명과 정부 부문의 재무장 사이클이라는 이 두 가지 동력이 2027년 예상 매출의 68배라는 저 아찔한 높이를 정당화하고도 남을 만큼 정말로 그렇게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가?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이 이 주장의 성패를 가릴 겁니다. 오늘 우리는 팔란티어에 대한 월가의 새로운 시선을 아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한 분석가의 파격적인 관점 변화에서 시작해서 에이전트 AI가 촉발할 상업 부문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가 만들어낸 정부 부문의 구조적인 성장 기회까지. 네. 이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어떻게 AI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그리고 만약 그 일이 당신의 삶에서 정말로 사라진다면 그렇게 확보된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로 당신은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 보시겠습니까? 아, 이 질문은 아득하게 느껴지는 기술의 미래를 바로 지금 나의 삶으로 가져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